자, 이번 대선을 분석하면서 투표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 97년 대선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인 79.4%.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또 사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 보수표가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겠습니다만 또 선거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부터 이렇게 부정선거로 몰아갈 게 아니라 더 전면전을 보수가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3일간의 투표율 중에 본투표를 하루밖에 못 살렸다. 이런 또 자주 섞인 이 목소리가 터져 나오네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야죠. 욕지 말게 미친놈들이거든요. 이놈들은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아까 페이스북 보니까 누가 그런 거를 올렸더라고요. 승리를 통해서는 조금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패배를 통해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바로 그거거든요. 예. 패배를 했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는지,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야지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론을 펴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예. 대표가 부정이다. 그래서 진 거다라고 매번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기들의 오류를 교정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 대선에 졌을 때 그랬죠.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총선 때도 그랬죠. 예. 강서구청 보궐선거도 그렇죠. 있었고요. 몇 번 했잖아요. 이번에 또 진 거잖아요. 또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는 위기는 기회거든요. 사실은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는 조금만 배우지만 패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날려버리는 게 바로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거 하다가 지고 그거 하다가 지고 그거 하다가 졌는데 또 그 짓을 해. 이거는 생쥐보다도 IQ가 모자라는 거거든요. 예. 생쥐도 그 미로 속에 집어넣으면 시행착오 통해서 찾아가잖아요. 미로를 갖다가. 그런데 영장류라는 사람들이 IQ가 그거가 돼가지고 어떻게 멸종을 해야지 당연히 그런 종자들은. 그러니까 그거 떠드는 사람들 정말 믿지 말고요. 요구를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욕을 해달라라는 말씀이죠. 교수님, 그래서 이번 선거 때도 보면은 사전투표도 그렇고 본투표도 그렇고 뭐 몇몇 이 부실 관련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투표 용지와 관련돼서 또 대리 투표와 관련해서 하지만 그걸 또 부정선거로 몰아갈 리는 아닌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유권자가 몇만 명입니까? 몇 천만 명이잖아요. 예. 몇 천만 명이 그냥 같이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착오와 오류가 없겠어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도 느릴 때가 있잖아. 연착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거기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문제는 그 사소한 오류를 갖다 침소봉대해가지고 이 말에서 부정선거로 몰아간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 타다 보면 버스가 늦게 올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버스 시스템을 없애버려야 돼? 버스 시스템을 개편해야 됩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가끔가다 약간의 오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착오들이 있을 수 있고 늦게 온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그렇다면 지하철 시스템을 개편해야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그 반대를 가정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가정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갖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에서 귀류법이라 그러잖아요. 네 말이 맞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럼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나올 때 만약에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수많은 투표 참관인들부터 각 당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떠드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그걸로 코인 장사하는 거거든요. 돈 벌어요. 전광훈이도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뭐 고성국이니 뭐 이런 놈들 엄청나게 돈 벌었을 거예요. 자, 민주당보다는 더 지금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비상계엄 이후부터 그것도 그 이전부터 진중권 교수는 이 정당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당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김문수 당권 도전이냐?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냐? 이런 얘기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직격을 했습니다. 기득권 구태정치 완전 허물 기회다.
교수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당분간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지금 모든 게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네. 저 친윤 세력의 문제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해졌고 저 사람들의 이름으로 치는 모든 선거가 계속 참패를 해왔단 말이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요번에 또 그 대선 과정 속에서 특히 경선 과정 속에서 저들이 보여준 행태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게 보수층 내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의식이 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패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위기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위기를 계속 연장만 해온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됐을 때도 그때 뭐였습니까? 유승민. 배신자 너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윤석열 딱 당선되자마자 이준석 딱 내친 거죠. 그다음 싸가지 없다라고 해서 내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세요. 이준석이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표를 갈라먹었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동훈 딱 불러놓고서 한동훈 딱 내치고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배신자 이랬다는 거죠. 야 이거 보니까 요번에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대선 승복 선언을 딱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걸 또 밑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뭐 배신자 뭐 이 김문수 매국노 예? 불복 선언을 하라는 거야. 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불복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때 유세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배신자 물러나라. 그런 가운데서 유세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업고 정치를 했던 게 바로 누굽니까? 친윤이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심지어는 전광훈이 국힘 쓸 게 없다. 우리가 접수해야 된다. 뭐 또 이런 얘기하고 사실상 국힘이 사실 상당 부분 자유통일당화 된 거고 김문수 후보도 사실 어디 갔습니까? 전광훈 찾아가가지고 전광훈 만나가지고 전광훈이랑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전광훈과 같이 한때는 뭡니까 부정선거론 얘기까지 했던 그런 후보를 내세운 거예요. 요번에 이게 딱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사실은 친윤의 가장 큰 문제는 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친윤 딱 봤는데 그나마 이번 선거 딱 끝나면서 분명해진 건 있죠. 일단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만이 이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정치적 자격이 생긴다는 거 분명한 겁니다. 그 자격 요건을 갖다 채울 사람이 없어요. 친윤 내에는. 예. 보게 되면 이번에도 보니까 윤상현, 뭐 김재원, 나경원 이 사람들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야, 12.3 그 계엄 이후에 말이죠. 윤석열이 통화를 했더라고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스탠스가 어땠습니까? 완전 탄핵 반대였잖아요. 탄핵 반대고 윤석열 싸고 돌았잖아요. 근데 나경원은 또 살짝 요즘 돌아섰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친윤이 아니대. 여태까지 자기가 해온 행보가 있는데 독대한 게 누굽니까? 그다음에 그때 몇 사람 전화 받았는데 당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였는데 그다음에 자기가 계속 친윤 행보를 해왔잖아. 이제 또 빼는 거야. 아니라고. 예. 뭐냐?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하.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나경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나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없거든요. 안철수는 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게 김문수? 차라리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라는 거였잖아. 왜냐하면 딱 저쪽은 뭐랄까 정해져 있잖아요. 한동훈 딱. 예. 여태까지 저 사람들이 모든 정치 행보라는 게 계속 적어도 총선 이후에는 anything but 한이었거든요. 하여튼 한만은 안 된다. 한만 아니면 다 된다. 이거 가지고 해왔단 말이죠. 그걸로 가는데 대항마가 딱 왔는데 이준석인데 이준석도 이번에 보니까 아니거든. 그럼 남는 건 누구냐?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김문수. 김문수를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유학을 떠나잖아요. 보통 1년, 예. 2년 바깥으로 떠나서 반성도 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 자기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 들어와서 컴백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김문수를 또 삼고 있겠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또 40%를 넘었잖아요. 그리고 40%를 넘은 지역들이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하필 바로 그 친윤 후보들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네요. 서울로 치면 강남이고 또 이들이 영남권이고 강원도네요. 이들이 사실 아직도 여전히 당의 주류예요. 아하. 근데 선수가 없는 겁니다.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누굽니까? 김문수를 데려다가 또 당대표에 내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을 벌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끝났잖아. 선거가 끝나고 예. 패배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김용태도 물러나야 되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왜냐하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김용태 물러나고 바로 이제 비대위 체제를 졸업하고 정상적인 정당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새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기들이 하면 좀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밀어서 전당대회를 갖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를 끌고 가면서 아마도 이제 김문수를 계속 삶아가지고 김문수를 또 세워놓고서 김문수 밑에서 또 숙주로 이제 김문수를 세워놓고 거기서도 기생하겠다 이 생각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제 국힘 그걸로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당 내부에서 이 전당대회 당권 갈등을 겪는다면 기어이 끝내는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나옵니다. 에이, 저는 분당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분당 가능성은 없고 이미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저쪽 그 국힘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나온 정당들이 대부분 다 본가로 회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머리 긁으면서 머쓱하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없고 요번에도 뭐 이준석이 한번 나가가지고 그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10%를 못 넘겼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일단은 뭐 지방선거에서 이기겠어요? 아니면 총선에서 이기겠습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정계 개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컨대 민주당에서 이제 사람들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이게 김상옥이 넘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예. 몇 사람 더 끌어당겨가지고 민주당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아직까지 별 개연성이 없다고 보는 게 민주당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의석이 부족합니까? 다 있거든요. 지금 의석이. 그러면 부족하든 지금- 남은 부족한 의석은 뭐냐면 자기들이 개헌을 하려고 할 때 예. 정말 자기들 저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자기들만 원하는 그런 개헌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무리수를 두겠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정계 줄 개편을 자리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줄 자리도 없는 거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고 예. 결국은 이제 한 번 붙을 겁니다. 국힘 내에서. 아하. 근데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은 나와 있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예. 그 흐름으로 가게 놔두면 되는데 아. 저 사람들이 또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짓들을 보세요. 여태까지 해왔던 짓들을 보게 되면 또 그 짓을 할 거라는 겁니다. 또 그 짓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번 근데 요번에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또 친윤 세력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예. 그냥 끝난 거고 아. 그냥 그 영남 자민련이 되는 거죠. 영남 자민련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집권은 못 하는데 그 내에서 이제 국회의원만 내고 그 자리들을 갖다 계속 물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거니 하면서 알겠습니다.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고착이 되겠죠. 네. 영남 자민련 줄여서 영자라고 하고 싶은데 이 이영자 코미디언이 난색을 표명할 것 같아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쏘아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까 진영 교수가 나한테 오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현중님 또 김리센님 일본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명문구를 아이디로 하는 분도 보내주신다. 오쿠마데 마토 오쿠마데 마토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 의미겠죠 교수님. 자, 제3막 인생도 보내주시고 고아라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중근 교수의 시사저널 시사 끝장 이 배추도사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슈퍼챗 요긴하게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입니다. 자, 여튼 뭐 수습은 하고 뭔가 보수의 날개를 또 돋게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교수님이 수도 없이 사자우를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당원 가입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표싸움이지 않습니까? 표싸움이기 때문에 당원 가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국힘은 뭐냐? 일단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극우 유튜버들과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됩니다. 아하. 이번에도 보게 되니까 뭐 고성국이니 뭐 저쪽에 그런 사람들 말만 듣다가 대통령이 황당한 생각을 해가지고 글로 나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유통일당 세력 있잖아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세력하고는. 왜냐하면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류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선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끌어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문수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바꾼 거잖아요. 규정을 갖다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원 가입해서 당원의 권리를 갖다 철저하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 싸움은 해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기서 만약에 또 지고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이제 국힘은 끝나는 거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이번에 선거 봤잖아요. 5대 4대 1. 이게 딱 고정이 될 겁니다. 딱 고정이 딱 돼가지고 영원히 집권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힘이 이뻐서가 아니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거든요.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세력이 계속 영구 집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코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봐요. 그냥 뭐 자민당이 몇십 년 동안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혁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10년 얘기 들었다가 그 다음에 20년이 되더니 요즘 30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게 이쪽 세력이 잡았다가 또 저쪽 세력이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사회의 균형이 맞추면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예.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거듭나서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집권할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위기라고 보거든요. 뭐 당분간은 올라갈 겁니다. 아무래도 안정이 되니까. 예. 안정이 되니까. 하지만 그 후로부터 계속 그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무리수를 들 거고 굉장한 반발을 또 일으킬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어떻게 찍어? 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그래 이재명을 어떻게 찍습니까? 이재명 지금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왜 너희들을 찍어야 되지? 그 이유는 뭐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탄핵의 강도 못 건넜잖아.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찍어? 너희들이 왜 이재명의 대안인데 우리가 볼 땐 이재명의 대안이 아니거든. 너희들의 대안이 차라리 이재명이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지지자들이 일단은 여러분 그 쓸데없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막 이상한 얘기들하고 또 예. 그 뭡니까 슈퍼챗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설득해야 되는 거고 거대한 흐름이 있잖아요. 모든 게 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해졌는데 여기서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갖다 범한다? 그렇다면 그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를 다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먹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중도 보수 정당을 참칭하는 데까지 와버렸거든요. 여기를 다시 차지해서 사실은 이준석 지지자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쪽 김문수 지지자 있잖아요. 여기를 포괄하는 게 원래 보수의 몫이잖아요. 그걸 갖다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보수의 새로운 메시지들, 그다음 보수가 새로운 시스템들, 그다음 보수의 새로운 정치 풍토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생산적인 과정, 그게 이제 보수의 과제인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 예. 저 친윤 세대들은 끝까지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한테는 정권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년. 일단은 거기서는 그냥 자기들이 다 뽑히거든.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뽑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천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 그냥 딱 뭐 국힘 명함만 갖고 하면 당선되는 데니까 오히려 공천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권 이거 잡느라고 지금 저 짓을 해온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걸 안 뺏기느라고. 근데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해기머리를 뺏어내지 못하면 저 사람들은 봤잖아요. 이끌 능력이 없거든요. 보수 정치를 이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매번 참패하고 사람들한테 욕만 먹게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요번에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뒷선으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러나게 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네.